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7월 22일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7,000선이면 바닥권인 것 같아요. 우리가 6,500선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선이고요. 7,000선이면 지금 구간에서 물론 이제 7,000 안착 여부가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7,000을 넘어섰습니다만 내일 또 7,0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만 6,50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면서 지수가 천천히 만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뭐 만 이상도 충분히 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급 논리가 아니라 이익 논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더 많이 내고 내후년에 더 많이 낸다라면 주가가 지금 수준이 용납이 될까요?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PER이 계속 안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거고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6,500을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용을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가 2022년 9월 달에 악몽처럼 신용 반대매가 나간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 월요일 주가 빠져서 화요일 아침에 반대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걸 딛고 이제 지수가 올라왔습니다만 6,500 깨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레벨 단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8, 홀짝, 저도 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홀짝으로 하시는 분. 근데 그거는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게임일까요? 투자일까요? 베팅일까요? 투자일까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을 잡는다라든지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라든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변동성에만 기반해서 하는 것은 코인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변동성들을 지금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25만 원, 200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장을 담궈도 되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40만 원, 300만 원까지. 근데 이걸 샀다 팔았다 한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오롯이 날까요? 물론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가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권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제 성향과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증권회사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결과가 오롯이 좋지 않았다. 제주에 샀다 팔았다를 갖고 결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예요. 확률이 지극히 낮다. 소위 제주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샀다 팔았다라고 수익을 낸 분은 꾸준히 내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B2도 지금 구간에서는 B2도 줄여야 돼요. 지금 신용장고가 38조에서 33조까지 줄었습니다. 5조가 아마 반대면에 나가던 이런 변동성에서는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변동성 때문에 내 계좌가 녹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칫 방향이 잘못 맞으면 이건 홀짝이 요즘 홀짝론도 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된다는데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가고 하는 홀짝인데 세상에 전 제일 어려운 게 홀짝인 것 같아요. 홀짝이 될 수도 있고 홀짝이 될 수도 있고 짝짝짝짝짝 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대5지만 이 5대5 맞춘다라는 것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ETF 하지 마시고요. 내 금액이 작다. 그냥 인정하세요. 내 금액이 작은 거 가지고 금액이 작으니까 이것에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삼전익스를 통해서 꾸준히 단기간에 내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통해서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대신 꾸준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회잖아요. 최소한 20, 30%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런 기회를 그걸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더 키운다? 하지만 변동성 때문에 20, 30%벌 기회에 내 돈은 다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치길 좀 바라는 거고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경우가 있고요.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된다는 건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많은 돈이 녹아내려갔어요. 이미 손실이 굉장히 크죠.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을 봤다. 그러면 이미 좀 하려고 하는 분들, 처음에 빠르게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자금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리면 더군다나 가뜩이 나가면 돈을 깨진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서
돈을 마련해서 들어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파생 상품이 도입됐을 때, 선물 옵션이 도입됐을 때 그때 증거금이 낮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증거금을 3천만 원까지 올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잦아들었거든요. 물론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더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잦아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오롯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이 영향이 100% 발휘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어차피 소는 잃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빨리 고쳐야죠. 또 소를 잃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당국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진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알약을 하나 먹고 잠을 잤을 때 내가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감기가 이제 떨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약을 먹고 자도 다음날 감기에 걸려버리죠. 중독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흘렀죠. 유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지금은 주가가 빠질 때는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체력이 약화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으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믿음도 좀 많이 사라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에 대한 통제력도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 문제가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또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심리적인 요소이다.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펀드멘탈적인 요소냐 심리적 요소냐라고 보면 7대 3 정도로 심리적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에서 이제 다시 원화 강세로 돌아섰죠. SK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로 떨어진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원화 강세 요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 요소도 한몫하는구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자꾸 이제 너는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더 폭건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기분이 지금 어때? 막 이런 것보다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근데 아이 성적표만 보는 거예요. 아이의 기분이 좋던 말던 아이의 지금 뭐 학교 생활이 좋든 나쁘든 성적표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성적이 나쁘면 이건 혼나야 되는 거고 평상시엔 성적이 없을 때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느냐, 교우들하고 문제는 없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로 보긴 봐야 이런 것들을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봐두긴 봐둬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실적 시즌은 짧죠. 그 대신 우리가 교우 관계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8월, 9월 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7말 8초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머니인사이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자꾸 언급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 있죠. 지금 실업률 누가 따지나요? PPI 따지나요? 캐비넛이 따지나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죠.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만 캐치해내는 것도 시장을 보다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죠? 금리죠.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별로 지금 거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금리 질문 받아본 지 꽤 오래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상황의 변화다.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따라서 투심이 바뀌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들에 따라 투심이 바뀌느냐. 우리도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지면 A라는 친구 있고 B라는 친구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모임이 어떨 때는 A라는 친구에서 자주유지가 되고 어떨 때는 C라는 친구에서 자주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라는 친구에서 자주유지되는데 A라는 친구가 말을 해도 발언권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질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다 알면 시장을 다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더 아픕니다. 그때 거론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다 보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시면. 하지만 너무 많은 것으로 판을 벌리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DR이 상장된 미국 본토 주식과 우리나라의 이제 삼전닉스의 환경이 좀 달랐었죠.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잘 안 찾겠다라고 봅니다. TSMC 사례를 놓고 보면 미국 ADR이 한 20% 정도 높기 때문에 결국 ADR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DR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죠. 오늘 로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새벽에 ADR 가격이 13% 올라가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ADR 가격이 빠지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지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ADR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막 갑자기 했다라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이거는 저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그 기대감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상장되는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거지만 이건 벌써 우리가 하이닉스를 우리나라에서 평가받고 있었잖아요. 이미 상장된 주식이잖아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평가를 한다? 이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잇따라서 ADR이 상장됨으로써 야 뭔가 좀 새롭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이익에 기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옵니다. 저는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거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는 이게 과잉 공급의 문제가 분명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닉스를 영원히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4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뭐 일부 투자자분은 삼전닉스 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만 반도체 기업이 있나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커나가고 있죠. 또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도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증설을 하죠. 결국 이게 과잉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는 한정돼 있죠. 물론 우주로 나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것도 사서 생각하는 고민이 될 수 있겠다. 중국 반도체 기업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당한 게 있죠.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당했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우리 정유화학, 석유화학 중국에 당했죠. 조선도 일부는 중국한테 당했죠.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 아닌 경우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017년 말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도 일부 작동합니다.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라서 삼전닉스가 빠지면 삼전닉스를 팔아야 돼요. 그럼 삼전닉스가 포함된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매도가 나가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소부장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몰고 온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소부장까지 ETF를 통해서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투심이 삼전닉스로 몰리다 보니까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종목들 지금 뭐 코스닥이나 다 이제 밀리고 있는 구간이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까지 지수가 밀리면서 신용 관리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겠습니까? 다른 걸 팔겠습니까? 다른 걸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치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삼전닉스가 살아나야 하면 소부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전닉스가 먼저 살아요. 두 번째는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에서 보여지듯이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또 보면 실적이 잘 나와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역시 믿을 건 삼전닉스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과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벌려야 되느냐?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규로 편입하는 입장에서는 소부장에 관심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소재와 부품, 장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비는 앞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소재와 부품은 당장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감과 실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삼전 닉스 외에는 지금은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공정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산업들에 있어서 테스트 검사 장비를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질문이죠. 검사 장비 살래? 삼전 닉스 살래? 지금은 삼전 닉스. 모든 이슈를 삼전 닉스가 빨아들여요. 모든 이슈를 삼전 닉스가 빨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영이라든지 리노고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상에 있어서 작은 규모로 들어가는 거지 대부분은 삼전 닉스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려도 삼전 닉스에서 물려야지 소비장에서 물리면 조금 뭐 시장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저변이 넓어질 때까지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키는 누구한테 넘어갔다?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 외국인들이 작은 종목 살까요? 큰 종목 살까요? 결국 큰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도 삼전 닉스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만약에 삼전 닉스 중심으로 났다라면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쪽에서 났다라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결국 수익이라는 것은 챙겨서 우리가 그것을 내 계좌로 옮겨놔야, 은행 계좌로 옮겨놔야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냐를 보고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챙길 건 챙겨야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전 닉스는 상관이 없어요. 삼전 닉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LG전자 45만 원 극단적으로 보면 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 우리가 몇 년이나 동안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계좌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종목들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너무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과연 실적이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안이 바뀌지 않을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상반기 내내 실적을 못 낸 기업들, 하반기에도 실적이 안 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삼전 닉스가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증권주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식음료라든지 소비재들 이런 것들 수출 데이터 좋죠.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5에서 10% 정도씩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잘 구성한다라면 조금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을 오롯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변동성 장세에서는 믿을 것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에서 안전자산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7만 8천에 나올 각 기업들의 실적이고요. 이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뷰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이제 통통통 튀다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리밸런싱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반등 줄 때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반등 줄 때 내가 물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를 조금 삼전 닉스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 이런 것들도 잘 적절하게 구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의 흐름은 적절하게 왔다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은 아니죠. 시장의 반등은 천천히 이제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는 매물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은 빨리 오는 것든 늦게 오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상승 속도가 가파르냐, 상승 속도가 천천히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서 빠르게 간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좀 느긋하게 좀 한 6개월 뭐 정도로 보면서 반등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이제 30% 정도 빠지면 우리가 이제 베어 마켓,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장에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도식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빠지면 근데 제가 조금 여유롭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없다라면 조심해야죠. 이익이 없다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지금이라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전 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죠.
반도체는 이익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익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올라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단순하게 시장의 표면을 보느냐, 그 깊은 속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